오늘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복지 관련 현안들이 국회에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관련 현안에 대한 궁금증이 큰데요. 핵심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전망,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어떤 조직인가요, 장관님? 네, 사회보장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보장 정책들을 입안하고 또 실행하고 또 평가해서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의 컨트롤 타워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기관은 최고 기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네. 장관님 이번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주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나요? 예, 그건 사회보장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그 사회보장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대통령님의 말씀도 있으셨고요. 또 각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네. 어떤 게 골자인가요, 장관님? 예, 뭐 국민들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국민 생활에 아주 밀접한 의제를 개발을 하고 또 민간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안건을 작성을 하도록 하는 민간 중심의 위원회를 발족을 했고요. 예. 또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사회적 정책에 대해서 주기적인 평가를 해서 이런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또 높이고 예. 또 신설 변경 협의를 통해서 중앙과 지방의 조화로운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네. 그렇다면 앞으로 회의도 좀 더 자주 다양하게 좀 열리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런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복지부 내 2개 부서가 했던 사회보장위원회 전문 지원 시스템인 사무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위원회도 기능별로 다시 재개편을 했고 위원회 또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좀 더 유기적으로 연계를 통해서 진짜 실질적인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한 것도 굉장히 뭐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갈 길도 많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가 이재명 성남시장 등등이 이제 여러 가지 지자체 내의 사회보장 제도를 좀 실험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좀 이렇게 상충되는 요소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저희들이 좀 풀어가야 될까요? 예, 지금 저 사회보장 제도의 그 신설이나 변경 이런 협의에 대해서 지방의 복지 정책에 대해 중앙이 임의로 개입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복지 정책이 중복된 것들이 많은데 이런 중복을 방지해서 또 우리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절약하고 이런 절약된 세금을 이용해서 국민들이 더 필요한 곳에 쓰자. 이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 이런 것이 저희 기본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의 지자체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또 더 이 정책을 더 효과적인 방안으로 나가게 하자 이런 뜻입니다. 저희는 정부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서 또 지방에서 또 새로운 거기 지역에 맞는 이런 복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이 컨설팅 사업을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자체하고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은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이제 원격 진료, 뭐 장관님 이제 의사 출신 전문의시고 하니까 원격 진료라든가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제 의료법이라든가 국제 의료 지원 사업법 뭐 이런 좀 관련 법들을 좀 조속하게 통과를 시켜달라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심각한 건가요? 저희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통과시키고 싶어한 법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입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 인력 또 의료 기술이 이제 해외에 잘 알려지면서
이미 올해 상반기에 해외 환자가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회적 제도적 지원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뭐 불법 브로커 문제, 또 과도한 수수료 문제, 또 외국 환자가 와서 진료받았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좀 미흡했다.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이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래서 외국인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인력이 또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또 의료 관련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해서 조기에 정착하도록 세제나 재정 지원 같은 거를 해줘서 우리나라 국익 창출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부 국민들께서는 이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오히려 미흡한 법 체계를 좀 정비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이것이 통과되면은 17년까지 저희가 한 5.5조 3천억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2017년까지요. 네. 또 17년까지 약 11만 명의 아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야당에서는 이런 의료법이라든가 의료지원법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의료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아니면 또 나중에 공공의료의 뭐 민영화, 영리화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원격 의료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실현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전혀 영리화나 민영화나 상관이 없고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거 좀 도서나 산간, 오지 또 이런데 또 교정 시설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고 군부대에서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선박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도심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분이나 아니면 연세가 좀 많으셔서 병원을 다니시기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의료 지원을 해드리는 체계지. 이게 또 그러고 그냥 대면 진료보다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다고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리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이런 원격 의료를 우리가 개발을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의 용도보다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훨씬 이거의 용도가 큽니다. 땅이 큰 외국에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서 실제 의료의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이것으로서 우리가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경제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이미 많은 문헌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제 장관님 부임하시고 나서 이제 국민연금 재정 확충 또 수익 을 향상하는데 굉장히 이제 매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해 가야 될까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이 2014년도에 5.25%로 선진국에 비해서 좀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해외 또 대체 투자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기금 운영 전문 인력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전문 인력들이 수익을 많이 올렸을 때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 인력들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또 책임을 갖고 이 기금을 운영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건 방역 체계 등등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은데요. 오늘 말씀은 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